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벼 이삭이죠. 벼 이삭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보면 맨 가운데 있는 게 이걸 이제 주경이네 하는 거죠. 주경에 요게 이제 위로 쫙 가장 길어 있는 요 부분이 주경입니다. 이삭 첫 번째 이삭에서 맨 아래쪽에서 유수가 형성돼서 자랄 때 나온 요 가지입니다. 그 유수가 형성될 때 또 이제 여기에는 먼저 나오고 그 옆에 나오는 거 있죠. 첫 번째 주경에 달린 거. 요걸 1차 지경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차 지경이 이제 이렇게 많이 달려 있죠. 있고 그다음 이제 일기가 좋으면 요게 이제 1차 지경에서 다시 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요걸 이제 2차 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지경까지 우리 한국에서는 2차 지경, 3차 지경은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품종마다 좀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요걸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 작물에 서머 크롭에 한번 봅니다. 서머 크롭 보면은 이제 벼가 핵심이다. 그다음 콩, 그다음 옥수수, 그다음 서리운 감사가 아니고 감자, 그다음 고구마죠.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벼는 영어로 하면 rice, 콩은 소이빈, 옥수수는 콘이죠. 또는 메이시, 감자는 포테이토. 이 고구마는 스위트만 써주면 되지. 단 감자다 이 소리죠. 스위트 포테이토. 이게 H가 아니고 PO 포테이토 이렇게 되죠. 자, 요 이제 5가지 작물을 한 번에 쫙 이해할 수 있게끔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벼는 파종을 언제 하느냐? 5월 1일 보통 한다고 가정합니다. 물론 직파를 하면 남부지방에서 6월 20일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종자를 이제 이렇게 생긴 종자를 파종합니다. 그 다음 콩도 벼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콩은 이제 6월 달에 보통 합니다. 6월. 벼는 조금 빠르죠. 그죠? 그 다음 옥수수는 언제 하느냐? 옥수수는 4월 달에서 5월 달에 합니다. 조금 더 빠르죠. 옥수수 얘기합니다. 자, 여기 3월 좀 다시 쓸게요. 자, 3월, 4월, 5월, 4월, 5월, 자, 6월, 그 다음 이제 7월, 여기 7월, 8월, 그 다음 이제 9월,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파종 시기가 언제냐 하면 자, 벼는 연결을 할게요. 벼는 5월이더라. 그 다음 콩은 6월이더라. 남부지방 기준입니다. 그 다음 옥수수는 4월이더라. 그 다음에 감자는 언제냐? 감자는 옥수수하고 비슷합니다. 4월. 그 다음 고구마는 언제냐? 고구마가 조금 여기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마는 통상적으로 이제 그냥 알아둡니다. 그냥 알아두면 이식 시기가 4월입니다. 4월이니까 요 세 개가 이제 비스무리하죠. 이식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식을 하는데 얘들은 감자하고 고구마는
주로 영양체로 파종을 합니다. 영양체라 하니까 조금 애매해 보이죠. 근데 좀 이따 설명하면 벼, 콩, 옥수수는 주로 씨드, 종자로 파종을 한다. 종자 씨드. 종자로 파종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다르냐? 얘는 감자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감자 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4등분 하거나 또는 2등분 하거나 해서 눈이 최소 2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라서 파종을 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스마트한 기계가 나와 있죠. 이 감자 자르는 기계가 있어요. 참 흥미로웠습니다. 옛날에는 칼로 이렇게 잘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양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한 4, 5cm 깊이로, 4 내지 5cm 깊이로 파종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자, 지금은 좀 이따 얘기하고, 고구마는 어떻게 하느냐면, 원래 이제 고구마 영양체가 이렇게 생겼죠? 생기면, 이게 이제 싹을 틔우는 거죠. 이렇게. 싹이 이제 눈이 있으면 싹이 다 나는 거죠? 다 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눈을 딱딱 뗍니다. 육묘를 하는 거죠. 키워서 싹을 떼서 싹을 이렇게 이제 심는 방법이 바로 심기, 비스듬히 심기, 눕혀 심기, 완전히 눕혀 심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고구마의 크기가 달라지고 개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사이즈보다는 사이즈가 작고 예뻐야 됩니다. 약간 길쭉하게 이런 고구마가 유행을 하죠. 이런 고구마 하나가 한 계란 하나 정도에서 한 개 반 정도, 한 60g에서 80g 정도 나가는 것이 인기가 있다는 거죠. 소위 또 밤 고구마가 있고 또 호박 고구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고구마는 여기가 심죠. 심는데 이제 완전히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심어 주면은 열매가 이렇게 고구마가 이렇게 많이 달립니다. 작은 것들이 길쭉길쭉하게. 물론 토양 수분하고 비옥도 하고 여러 관계가 있긴 하지만 고구마를 이제 요즘 소비자가 좋아하는 취향에 맞추려면 이렇게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그게 아니고 무조건 양이 많아야 돼, 커야 돼 하는 경우는 약간 비스듬히 심으면 이렇게 커지죠. 그러면 얘들도 주로 어디에 의존하느냐? 감자하고 고구마는 거의 의존하는 게 기비에 의존합니다. 기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퇴비에 주로 의존하는 거죠. 퇴비를 완숙한 퇴비를 줘야 됩니다. 미숙한 거 아직 덜 익은 거 주면은 식물체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완숙한 퇴비를 기비로使用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영양체는 이해를 했다, 이제. 그럼 벼, 콩, 옥수수는 벼는 이렇게 생겼고, 옥수수도 이렇게 생겼고, 콩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벼는 이제 발화할 때 산소가 충분하면 유근, 뿌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유화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 외떡잎이에요. 근데 콩은 말입니다. 이게 콩 종자예요. 이 자체가 종자입니다. 요거는 배고, 옥수수 같은 건 배와 배유가 구분되어, 이게 배유죠. 벼도 배와 배유가 구분되어 있죠. 화분과는 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 콩가인 콩은 사실은 발화할 때 이게 메리우스 띠 팔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수분을 흡수하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딱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뿌리가 이렇게 유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떡잎이 한 개, 두 개니까 쌍에다 해서 쌍떡잎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위에서 잎이 세 개 이제 나오면서 세 개가 이제 기본 본엽이죠. 이렇게 이제 자라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콩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파종을 했는데 비료는
토양 조건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겠죠. 자, 비료로 갑니다. 비료. 자, 11란 보면 배는 NPK 기준으로 갈 때 얼마냐 하면은 과거에는 수량을 많이 우리가 목적으로 했을 때는 통일배 같은 경우에는 15kg, 그 다음 일반배는 12kg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8kg, 7kg, 뭐 10kg, 뭐 10kg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었죠. 이것은 우리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에 뭐 흑토람이라는 홈피가 있어요. 흑토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벼를 심을 때, 그리고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겠다, 아니면 양을 많이 생산하겠다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토양의 지력이라고 하죠. 지력을 알아야 뭘 한다? 얼마만큼 비료를 줘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면 처방서를 주죠. 처방. 의사 선생님이 병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양에 양분이 얼마 있는가를 보고 처방을 내야 되는 거죠. 그게 12처방이라고. 12처방. 그 기준에 이제 맞춰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콩은 어떠냐 하면, 콩은요, 얘가 없게요. 이 PK를 따로 줄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주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거의 퇴비다. 퇴비에 의존하고 질소만 R3기에, R3라는 것은 개화기입니다. 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꽃이 충분히 다 피고 이제 꼬투리가 만들어지려고 할 때 그때에 질소 비료를 추가로,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산은 후에 주면 효과가 없어요. 주비 줄 필요가 없어요. N이나 거의 이제 나온 게 NK 비료죠. 그래서 이렇게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퇴비입니다. 퇴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옥수수. 얘는 정말 웃기는 놈입니다. 우리가 사료로 하는 옥수수는 질소를 NPK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줘야 되느냐? 사료를 하는 게 25kg까지 줘야 됩니다. 25, 15 정도로 줘야 됩니다. 사료를 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식용으로 하는 거 있죠. 찰옥수수, 뭐 초동옥수수 사는 거는 이건 한 15kg 정도 주고 뭐 8kg 이 정도 주면 됩니다.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바이오매스, 지상부 생육량이 중요할 때는 이 이제 위에 사료용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감자하고 고구마, 이 고구마, 얘들은 뭐냐? 얘들은 콩하고 비스무리하다는 거죠. 다 뭐냐? 지력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퇴비를 많이 줘요, 퇴비. 그러니까 퇴비 하는데 퇴비를 얼만큼 많이 줘야 되느냐? 10아르당 기본적으로 얘들은 3톤 정도 줘야 됩니다. 300평당 3톤. 그 퇴비가 어떤 퇴비냐에 따라 또 다른 거예요. 뭐 유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돈분에 밝힌 거 아니면 소 밝힌 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완숙된 걸 기준으로 하면 1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미숙한 거, 덜 이제 분해가 완전히 안 된 것들은 가을에 주로 주거든요. 가을에 주면 이 3톤 이렇게 줘야 된다. 그러니까 1톤 트럭 3번 정도 뿌려야 된다. 그래야 이제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밭이 있으면 이 속에 이렇게 뿌려져 있다. 그럼 전기가리를 쫙 하겠죠. 하면서 이제 혼합하고, 그 다음 로타리로 쫙 이렇게 믹스웰 하는 거죠. 전층에 고루 이제 뿌려지게끔 하는 겁니다. 최소 얼마? 1톤. 완숙한 걸 1톤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유기질 비료하면 나오는 게 여기 20kg입니다. 그럼 이게 300평당 같으면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
300평에 얼마나 줘야 되느냐? 20kg이니까 50개죠. 50% 줘야 된다. 상당하죠. 이 한 포 5,000원이면 얼마예요? 25만 원이죠. 그죠? 50포니까 5, 25. 비료값으로 25만 원 들어가는 거죠. 25만 원 들어가도 물론 뭐 3,000원짜리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한 20만 원 이상 이렇게 퇴비, 시용비로 들어가는 거죠. 노력비는 별도로 그렇게 비료를 이제 시용을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토양을 한번 볼게요. 토양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분이다. 두 번째 뭐다? 수분이니까 이제 배수하고 관계되겠죠. 이 바짝물은 벼 빼고는, 벼는 물에 있는데 재배를 하니까 소위 이제 줄기에 통기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잎에서부터 기공을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이렇게 뿌리까지 공기가 공급이 돼요. 그걸 통기강이라 그럽니다. 우리 연뿌리 있잖아요. 연뿌리가 그 진흙탕 속에 뿌리를 받고 살아도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잖아요. 그게 통기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벼는 연뿌리보다는 적지만 그런 아주 미세한 공기 채널이 쫙 잎에서 뿌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속에서도 자란다. 그런데 보리하고 밀리 애들은 못 자라는 거죠. 콩도 못 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토양은 이제 pH가 또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토성이 또 중요합니다. 토양 성질이죠. 토성은 이제 우리가 점토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한다? 점토 함량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죠. 자, 통상적으로 이제 토성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양토입니다. 양토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가 이제 묶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공작할 때,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뭔가를 만드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점토입니다. 그죠? 그 점토가 많은 것을 이제 식토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클레이죠. 양토는 롬이죠. LOAM. 그 다음에 이제 땅콩을 많이 재배하는 강변 이런 데는 사토, 모래 땅이라는 거죠. 샌드죠. 샌드 소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가지만 구분해 놓으니까 너무나 좀 거시기하다, 뭐하다, 애매하다,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더 세분화하자. 우리는 사이언스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토하고 양토를 첫 글자를 따서 사, 양, 토 이렇게 부르고, 양토하고 식토로 합쳐서 양식토 하니까 뭐 식양도 아니고 좀 그렇죠. 양식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식양토로 부르자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식양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화분과는 벼, 보리, 밀, 호밀, 기리 얘들은 이 양토를 중심으로 주로 식양토 요 사이에 잘 자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뿌리를 지중이죠. 토양 속에 감자가 달리고 고구마가 달리고 얘들은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점토, 이 클레이가 많으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양토, 사토 이 부분이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구마가 유명한데 가만히 찾아보면은 뭐 경남 같으면 어디입니까? 주로 섬이죠. 사량도 샀고 섬입니다. 그건 뭐 욕지도죠. 욕지도. 그러고 저 목포 뭐 다 그렇잖아요. 주로 바깥에 해안가, 섬지대 이런 데서 잘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많으냐? 황토가 많아요. 황토. 황토는 무기 성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바닷바람을 바닷물에서 이제 염분도 충분히 공급되어지고 그 염분에 견디는 저항성을 가지고 있더라면 감자는 거기서 못 자라요. 고구마가 그래요.
그래서 고구마가 대단한 식품입니다. 어쨌든 이 고구마는 양토, 식양토 다 잘 자라요. 별로 가리질 않아요. 고구마가 좋죠. 그런데 사용도로 가면 조금 거시기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양토를 중심으로 식양토까지 화분꽃처럼 그렇게 잘 자라는 게 이 고구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분류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사이언티픽하게 분류를 해보자는 거죠. 요거는 이제 크레이 점토가 국제토양학회법, 미 농무성, 일본 또 토양학회법 여러 군데서 이제 토양의 성질을 분류를 하는 법이 있는데 0.002mm 이하 되는 것을 크레이 점토라고 하는 거예요. 점토. 그죠? 그럼 이 식토라고 하는 것은 50% 이상이 이 크레이로 되어 있는 것을 점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12.5씩 내려가면 됩니다. 12.5 빼니까 얼마예요? 37.5에서 50. 양토는 25에서 37.5. 사양토는 12.5에서 25. 사토는 12.5 이하. 됐나요? 요게 사토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토양을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뭔가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 작물이 어떤 거는 지금 비료 주는 거면 퇴비를 주는 게 있고 또 추비를 주기도 합니다만 NPK에 주로 의존한다. 그 NPK가 뭐냐? 우리가 리비라는 아주 위대한 과학자가 뭘 발견을 했느냐? 증명을 했느냐? 이 통나무 이론이에요. 통나무 통이죠. 여기다가 이제 물을 담가 놨어요. 물을 담갔는데 N, P, K, 칼슘, 마그네슘, 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물통이 요 K가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수량 전체가 물이 담기는 게 요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량은 요것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리비라는 사람이 최소 양분율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뭐 양분이 몇 개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자, 촌에 가면 이장님이 뭘 하세요? 스피커로 하면서 이장님이 촌에 가면 그래 하죠? 뭘 하세요? 우리 동네 새색시가 가마 타고 시집 왔다. 전부 오늘 잔치에 나왔어요. 회관에 넣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촌 스피커 가마. 요게 많이 요구하는 요소다서 다량 원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량 원소는 아닌데 조금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거는 미량 또는 소량. 뭐 이렇게 말하겠죠? 요거는 이제 영어로 쓰면 매크로. 요거는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미량 원소는 뭐냐 하면 북염구라는 애가 철이 들었다. 시근이 들어서 옛날에는 말을 안 들었더만 지금은 막 몰아간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소를 이제 바깥에 이제 먹이고 오고 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러니까 북영구라는 붕시라는 성을 가진 영구가 아니고 염구입니다. 염구. 뭐 몰랐죠? 하는 그 염구가 아니고 염구입니다. 염구. 얘가 그렇다. 그러면 철이 들었다 하는 시근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막 몰아가더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요거는 C는 탄소, 카본이죠? 요거는 H는 수소, O는 산소, N은 질소, S는 황, P는 인산 이렇게 이야기하죠. K는 칼륨 또는 칼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Ca는 캘슘이라고 하죠. MA는 마그네슘.
요게 이제 많이 요구하는 원소다. 토양 속에 이게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많이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리비의 채소 양분율을 보면은 하나라도 적으면 그 적은 것에 의해서 수량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그 뭐냐? 북영구라는 애가, 요거는 B는 궁소, CL은 염소, CU는 구리, FE는 철, M에는 망간, M1은 몰리버덴, Z에는 아연. 이렇게 이제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위에 다량 원소가 몇 개냐? 9개가. 밑에 소량 원소가 몇 개냐? 7개다. 그래 합치니까 9개 플러스 7개는 16개다. 그래서 이게 리비라는 과학자가 제창한 16대 원소론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양분들이 토양에 다 있어야 돼. 그래야 작물이 잘 자라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NPK만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냐? N, P, K. 지금까지 계속 시비하면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N, P, K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왜? 다른 것들은 토양에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작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재배하면 거기에는 양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고갈되겠죠. 지금은 극도로 고갈된 상태다. 그리고 이 양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분석해보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 양분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게 뭐냐? 산에 있는 흙. 이게 무기 성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가져오기도 힘들죠. 황토로 가져올라 해봐요. 너무 비싸죠. 그러면 그 양분들이 다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 얘기할 테니까. 자, 그러면 질소는 왜 잎을 구성하는데 이제 엽록체 속에 엽록소가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하는데 엽록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럼 요 안에 이제 가운데 마그네슘이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클로로필을 꼬리를 달한 게 요게 엽록소예요. 그 요게 광합성을 하게. 그러면 이 질소가 없어버리면 엽색이 황색으로 되거나 갈변해 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광합성 못 하는 거지. 그런데 요 있는 마그네슘은 어디 갔노? 마그네슘 야 어디 갔어? 어이. MG지? 여기 있네. MG. 얘도 마찬가지예요. 질소보다 4분의 1이 필요하죠. 4대 1로 질소보다 4분의 1 정도 필요하지만 얘가 없으면 엽색이 어떻게 되겠어요? 노리끼리해지고 갈변하고 광합성 못하고 가십니다. 그럼 결국은 이 질소하고 마그네슘이 광합성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더라. 그럼 다른 애들은 다 관계 있어요. 있지만 핵심적으로 구성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비료의 3요소 하면 N이 1번, P가 2번. P는 주로 열매에 관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번, 이건 뿌리에 주로 관여한다. 그럼 고구마 같은 경우는 칼륨을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고구마 속에는 칼륨이 많다. 그래서 신장이 나쁜 사람은 칼륨을 적게 먹어라 하면 고구마는 피해야 되겠다. 근데 다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완전 식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병원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이 칼슘은 석회죠. 석회예요. 석회 하얀 거. 이건 pH하고 관계 있다. 이제 pH가 아까 5 같은 경우에는 보리가 못 자란다 했죠? 그러면 뭘 뿌려줘야 한다? 이 석회를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석회, 칼슘.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NPK하고 칼슘, 마그네슘에서 비료로 다 나온 거죠? 비료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상하다. 이 황은 뭐냐, 황. 황이 사실 부족해요. 많이 요구를 해요. 근데 토양이 없어.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유황 비료, MSM 비료,
뭐 식이, 유황, 관절에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을 잘 알면은 우리 스마트 산업에서 할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이 사이언스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토양 조사를 하고 식물체 조사를 함으로써 이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럼 CHO 야는 뭐냐? 내 성이 뭐예요? 조죠? 조 CHO죠? 너는 어디서 왔어요? 너는 어디서 왔냐고? CHO가 어디서 왔냐고?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한글로 쓰면 조죠? 자, 공기 중에 CO2하고 물하고 바인딩 돼서 물이 햇빛을, 선라이트 햇빛을 받아서 이게 카메라에 안 나오네. 다시 알려줄게요. 자, 나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개짜롱지 할배에서 왔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공기 중에 CO2하고, 물하고, 물이 빛에 의해서, 라이트에 의해서 광분해 되겠죠? 분해돼서, 여기에 뭘 만든다? 당을 만들죠? C6H12O6. 그리고 뭘 만들어낸다? 산소를 만들어내죠. 좌우 대칭을 만들려면 6분자의 CO2, 6분자의 물이 한 분자의 탄소 6개짜리 6이죠. 탄소가 6개. 인 당과 6분자의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왔느냐? CHO는 CHO 요거잖아요. 그럼 CH2O가 당, 탄수화물의 기본 골격이에요. 그 어디서 왔느냐? 광합성에서 왔지. 물은 뿌리에서 흡수되죠. 루트. 얘는 공기, 에어에서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서 왔느냐? 물하고 공기에서 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CHO는 뭐다? 우리가 공급을 안 해줘도 뿌리에서 흡수를 하고 광합성을 통해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안 준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지금 황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뭐 회사에서는 유황 비료, 무슨 비료 하죠? 그 인체도 옛날에 뭡니까? 임금님에게 유황 오리를 드시고 하니까 기력이 회복되고 뭐 하는 얘기 나오죠. 관절에 유황이 좋다. 그냥 먹으면 가시죠. 그래서 뭐한 유황, 법제를 한 유황, 그걸 먹어야 된다. 몸이 좋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럼 북녘구철 막무라 얘는 별로 없어. 그냥 간단한 얘기를 하면, 자, 무가 있다. 무가 바람이 들었어. 무가 바람이 나버렸어. 안에 비었어. 버석버석해. 그거 뭐 결핍이냐? 이 붕소가 결핍이야. 배초가 이렇게 있어. 배초가 이게 밑에 쭉쭉쭉 금이 갈라졌어. 얘는 왜 이러냐? 이 칼슘 어디 갔노? 칼슘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각 무기 성분 하나가 하는 역할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게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무기 성분 이걸 다 종합해서 공급해 줘야 되는데 토양에는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사이언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무기 성분을 어디서 구할 거냐 하는 거지. It will be continued next time from the undersea 하면서